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효석대리입니다. 최근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긴급 승인 신청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많은 것을 궁금해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기사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에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양이 조금 제한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 궁금한 것 대표적인 궁금한 것 점 5가지를 정리를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궁금한 점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19가 그냥 종식이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FDA의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을 할 경우에 한 2주 내외 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달 안에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 12월에는 이제 백신 긴급 사용이 승인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의료진과 같은 필수 요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은 2020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일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백신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완전 종식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바이러스 전파가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 이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종식이라고 백신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종식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코로나 방역 책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고 대부분의 사람이 맞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1년 말 내년이죠.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2021년 말 한 1년 정도 뒤에야 완전히 종식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백신 개발이 속도 경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금 개발 속도 면에서 보면은 화이자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화이자가 가장 먼저 임상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긴급 승인도 가장 빨리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기에는 어제 모더나가 발표했던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모더나도 화이자에 이어서 바로 뒤를 이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뭐 전 지구 인구의 백신 수요를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산하기까지 생산량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가 13억 5천만 도즈를 만들 예정이고요. 내년까지요. 모더나가 5억 도즈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연령이나 성별, 인종들에 따라서 이 백신이 작용하는 효과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에 뭐 특정 연령이나 특정 성별이나 특정 인종에서는 백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되는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꼭 속도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모더나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다른 개발사들이 중간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저녁에 모더나가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 간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이제 시노백 등 이제 10개 업체가 삼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기술력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각의 업체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요. 이제 나누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백신은 절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속도 경쟁이 아니라 뭐 전 인류가 아까 60% 말씀드렸죠. 전체 인구 60%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10개 업체 중에서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성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각각 백신을 개발한 이후에 세계에 나누어서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은 절대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백신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백신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맞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주요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벌써 입도 선매해 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을 맺어 놓고요. 나중에 사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주요국으로 언급드린 것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멕시코, 영국 등이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화이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총 물량이 13억 5천만의 분인데 이것 정도의 지금 90%가 앞에서 입도 선매를 통해서 벌써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화이자가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그 외 국가에는 10%도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화이자랑 백신 공급 협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입 계약은 맺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 많은 국가 뭐 이제 선진국에서 입도 선매를 통해서 앞에 물량을 다 차지하고 나면 그 외에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공공재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부르고 통칭 코백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은 뭐냐? 이 연합은 뭐냐면요. 인구와 비례해서 코로나19 개발 비용을 대고요. 이제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백신 물량을 선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연구 비용을 제공받은 업체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표적이고요. 이제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마치고 상품화가 된다고 하면 코백스 참여국에다가 일정 물량을 아까 말했죠. 인구의 20%가 되는 일정 물량을 판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화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백신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물량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이후에 7.7% 주가가 상승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가 9.58% 상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주가가 좀 적게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백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중간 결과는 물론 좋았지만 그렇지만은 효능이나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만 보더라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채 3월부터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채 1년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상 중에는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맞게 되면 더 많은 지금 임상 후보군이 3만 명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약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백신 자체가 현재 지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백신은 이제 뭐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보급이 돼야 되고요. 가격을 높게 해서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작아진다면은 그건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의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 총 2회분을 맞아야 되는데요. 2회분을 맞을 경우에 비용이 $40, 모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회분에 $50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예상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뭐 백신 하나에 $40, $50면은 뭐 적절한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신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백스를 통해서 1,000만 명분, 그리고 개별 제약사를 통해서 2천만 명분, 총 3천만 명분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코백스에서 20%, 개별 제약사에서 40% 정도, 전 인류의 총 인구의 60%를 이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지엘라파라는 회사에서 이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5를 위탁 생산 계약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탁 생산 계약은 계속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공급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이제 공급 계약 맺은 회사들을 보시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등과 생산 계약을 맺었고요, GC 녹십자나 삼성 바이오 등도 CMO 계약을 현재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생산하고 공급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외국으로 외국 제약사들이 수출하는 수출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내 개발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국내 개발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업이 제넥신으로 임상 1상 단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헬스케어가 공중 보건 영역이 아닌 이제 국가 안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러한 내용 보시더라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을 뭐 합치면 한 18억 5천만 도주 정도 생산 내년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맞기에는 현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개발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제넥신을 필두로 해서 뭐 다양한 국내 코로나19 개발사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종목 정리는 따로 하지 않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이 내용만 보신다면은 앞으로 뭐 코로나19 관련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보실 때 충분히 참고하시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응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대리였고요. 감사합니다.